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오늘 카카오 주식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일단은 개파락 대비해서는 상승 양봉으로 시가를 반전시켜서 흐름상으로는 매수 상승 양봉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중 뭐 고가 감안하면 뭐 지금 현재는 소폭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변동성이 너무 작죠. 한 1%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인데,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없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에 대해서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그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또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또 방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저께 매도 신호 이후에 오늘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57,700원입니다. 57,700원부터 오늘 매수 신호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매도 신호가 뭐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정도로 반복되고 있죠. 매도 신호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 이럴 때는 매도 신호가 자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횡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기간 횡보, 이런 기간 횡보 기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위로 변동성 또는 아래로 변동성이 커질 때 매매 신호에 대한 확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이렇게 방향이 좀 잡힐 때 결국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변동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쉬어가면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하면서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 증시가 일단은 하락세가 좀 강했어요. 보시게 되면 전일 상승한 거에 비하면,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올랐던 거에 비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갭 띄워놓고 내려밀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더 안 좋죠. 체감적으로는 더 안 좋고요. 실제로 오늘 시가가 미국 증시 시가가 0.6% 상승 출발했어요. 0.6%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0.58%로 하락 마감했으니까 1%의 변동성으로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체감적으로는 좀 더 안 좋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종목별로 좀 보면, 애플은 어저께 이렇게 좋은 그림들 그려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도 갭 띄워놓고 소폭 하락했죠. 0.57% 하락했는데요. 여전히 애플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뭐 큰 틀에서는 추세가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미국 증시는 아직은 견고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완전히 이제 추세가 꺾여 내려갈 때는 애플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종합이라든가 다 같이 꺾여 내려갈 테니까, 그때는 그 흐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유럽 증시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독일과 프랑스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주목하는 것은 중국 쪽인데,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보시게 되면 글로벌 증시 속에서 중국만큼 안 좋은 증시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엊그제죠. 그러니까 엊그제 사실은 매도로 크게 하락했고, 어제는 그래도 반전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점 잡았었던 10월 23일 날 저점 잡았었던 구간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쌍바닥 잡고 올라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고, 또 오늘도 중국 쪽에서 양봉이 나온지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아직 매수 신호는 안 들어왔어요. 상위는 항생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 신호가 들어와서 마감했다. 항생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엊그제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어제는 상승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봉 마감했다. 뭐 홍콩이나 심천도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일본 보고 가겠습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역대급이에요.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일본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월간 차트인데 보세요. 저번 달에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할 정도죠.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엔저 효과를 톡톡히 노리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 시장, 해외에서 경쟁국인 우리 일본에서 많이 부딪히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우리 국내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고 있는 부분에서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일본 증시와는 우리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대조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증시도 뭐 이런 그림들, 현재 이 고가 영역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향후에는 이 흐름들이 꺾여 내려오는지는 같이 보시면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굳이 카카오를 얘기하는데 뭐 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게 차지하고 있고, 대외 변수에 아무래도 국내 시가총액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 내부적인 뭐 종목별로 뭐 악재보다는 지금 대외 변수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체크하자로 좀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뭐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우리 국내 수출이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한국 수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인가요? 26.8% 정도 수준이었던 중국,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진 게 지금 올해 11월 달까지인가요? 올해 11월 달까지 발표된 중국 수출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9.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 수출 비중이 이제 다른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미국으로 뭐 크게 확대되면 좋은데, 이 비중들이 뭐 미국이나 이쪽으로 좀 늘어나는 건 맞죠. 늘어나는 건 맞는데 중국 쪽의 수출이 워낙에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디스에서 또 중국을 또 신용등급 강등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쪽이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아서 무너질 거냐라고 하면은, 뭐 시진핑이 그냥 두고 보진 않겠죠.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고, 올해 이제 뭐 내년으로 초로 가면 또 양회가 열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진핑은 할 겁니다. 예. 왜냐면 또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 그 인민들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좀 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일단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한국 증시가 어쨌든 뭐 힘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결국은 수출들이 좀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와야지. 우리는 왜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원자재가 많아서 원자재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IT 반도체나 뭐 또는 2차 전지 이쪽 배터리 쪽, 자동차 쪽, 예, 철강 쪽, 이쪽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코스피 거래소에 보면. 그러면 이쪽에서 결국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수출 이쪽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누구의 주가들이 먼저 움직일 거냐? 결국은 IT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먼저 흐름들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내년에는 뭐 다들 좋다 좋다 하니까, 일단은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IT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이 지표로 나올 거예요. 예. 수출 지표로 나올 거고, 그 부분들이 눈에 확연하게 좀 나타난다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항상 선행 지수니까 우리가 내년으로 들어가면서 1월, 2월, 3월 지속적으로 그 지표들 체크해서 가시면은 우리 카카오도 자연스럽게 큰 틀에서는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뭐 딱히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닙니다. 뭐 카카오 더 많이 갈 겁니다.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숨죽이면서 이 흐름들이 어디로 지금 방향성을 틀어갈지 비중 조절만 잘 해 나가시면 되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카카오를 좀 보시고 내년도는 어쨌든 큰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대만큼 카카오도 좋은 그림들 그려지길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결국 카카오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 카카오는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 카카오의 연계성, 시총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가격 이동 평균선 21선 생명선을 지금 와리가리 하면서 여기서 지금 트라이 하고 있거든요. 버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 뭐 우후 횡보하면서 더 많이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버티면서 우후 횡보하기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역시나 우후 횡보하면서 자리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결국은 카카오가 네, 위로 튀어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제가 지금 뭐 과거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 전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결국은 많이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빠르게 낙폭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돌아서면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그래도 한 20%에 육박하는 우리 한국이 같이 못 갔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빠르게 좀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카카오에 대한 뭐 중요성보다는 중국이나 이런 수출 비중들 함께 얘기했고요. 그는 코스피 지수 흐름들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투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고 좀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7,700원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